그 유교라는 것은 도대체 뭐가 유교입니까, 여러분들? 이 유가 뭡니까? 안동을 왜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정신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정신문화의 수도다. 정신이 올바른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정신문화의 수도다. 수도가 뭡니까? 물 나오는 곳이냐? 안 그러면 도시의 대가리냐? 도시의 대가리냐?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가 있어요. 사는 사람들의 역량과 그 사람들의 행신범절, 예의 염치에 의해서 이게 가늠이 됩니다. 우리 마을에 3대 가난한 집 없고 3대 부잣집 없다는 얘기가 인생은 돌고 돌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 유는요,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물품이에요. 군수물 짝을 때 물품입니다. 비는요, 물이에요. 물은 모든 물상들을 살아가게 해줘요. 그래서 물은요, 아주 겸손합니다.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요, 다투지도 않아요. 가다 구덩이가 있으면 앞에 가던 놈이 먼저 기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넘치면요, 이게 넘치면 이래 불뚝불뚝 끓을 때 운 좋으면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 더럽다고 물이 안 가는 법이 없어요. 깨끗한 곳만 쫓는 법도 없어요. 물은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이건 뭡니까? 말리을 이자예요. 사람이 물로 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자는요, 스며들 유자입니다. 이거는요, 부드러울 유자예요. 이런 걸 포함한 게 유입니다. 유교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검소하고 굉장히 자기를 갖다가 낮춰요. 여러분들 이슬람의 코란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성경이라든지 보면요, 그 사람들 나오기 전에 세상이 없었습니까? 천재 창조주로 나와요, 그 사람들은요. 근데 유교의 경전은 뭡니까? 논어예요. 논어. 이건 뭡니까? 예? 의논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토론하는 겁니다. 말로 자기 뜻을 나타내고 그래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좋은 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는요, 인간 중심이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동양 사상에서 유교와 두 축을 이루는 게 노장 사상이에요. 노장 사상은 뭡니까? 상선약수. 물이 최고의 선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노장 사상은 중심이 사람이 아니고 자연이에요. 자연입니다. 자연은 어떻습니까? 기거래해요. 돌아가자꾸나. 내 살던 고향집으로 돌아가자꾸나. 이거 귀입니다. 귀예요. 유교는 앞으로 나가는데 이건 되돌아가는 거예요. 빠꾸 하는 겁니다. 정반대인데도요, 아기가 딱 맞아가지고 잘 돌아갑니다. 이게 동양 사상이에요. 서양 사상은 뭡니까? 종교와 철학이에요. 철학은 종교를 부정해요. 미신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같이 상부상조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양보다 평준화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16세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요, 옷도 대량 생산하고 먹는 것도 대량으로 재배를 하게 되고, 이러니까 동양보다 훨씬 앞서갔어요. 그런데 동양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부리는 종이어도요,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근데 서양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원 문화에 대해서 조금만 아신다면요, 그 사람들은요, 동양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집 주인이 자기 아래 것들한테 대하는 걸 보고는 저게 바로 예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절이 바로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유교에서. 유교는 갑자기 어디 하늘 똥구멍 밑에서 팍 널쳤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생성이 됐느냐 하면요, 이렇습니다. 사망오제 요순 하은주를 요순 다음에 누굽니까? 우임금이에요. 이분들을 거치면서 주나라를 세운 무왕이 운수불길하게 일찍 죽게 됨으로 해서 그의 아들 성왕이 등극을 했는데, 그 성왕이 어렸어요. 근데 무왕의 동생이 누굽니까? 공자가 가장 존경하던 주공이었어요. 그 주공이 수양대군 그치 지 조카를 해결해보고 자기가 검어 질 줄 알고 사람들이 다 우려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라와 은나라의 장점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주나라를 반석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요, 주나라가 800년 역사를 가졌어요. 주나라가 가장 길게 지금 중국 역사에서 7000년 역사에서 가장 길게 내려온 게 바로 주나라입니다. 그 주나라 건국 과정을 얘기하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육도 삼약의 저자였던 태공망, 강태공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강태공이요, 무왕을 도와서 그 사람이 주나라를 갖다가 주나라 천하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주나라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태공망이다 그랬어요. 태공은 할배입니다. 할배가 기다리고 바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태공을 태공망이라 그러고, 이 사람한테 중국에서 가장 기름진 땅을 줘요. 그게 어디입니까? 산동성이에요. 산동성. 제 나라의 창업자가 바로 태공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관포지교의 관중과 포수가가 전부 제 나라 산동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농산물 110%가 산동성에서 온 거예요. 전부 산동성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태산을 중학이라고 했어요. 오학 중에서 제일 성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태산에 가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산이 뭐냐 하면요, 국태민안 할 때요, 우리가 남의 큰 집에 가면은 춘첩으로 대문에 크다하게 써놨어요. 국태민안이다. 국가가 태평스러운 백성이 편안하다. 근데 아닙니다. 나라 안에 태산이요, 고요하면 백성이 편안하다 이거예요. 태산을 두고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국태민안 그런 게 우리나라에 와서 아전인수로 해석이 돼서 그렇지, 국태민안의 태자는요, 태평스러운 게 아니고 태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산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바로 중국 역사에서 병법서를 처음 썼던 사람이 바로 육도 삼약의 저자인 강태공입니다. 그 강태공은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백이숙제,
고사리를 캐먹다 죽었는 백이숙제도 자기가 너그럽게 해서 보내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해요. 유교를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 유교라는 것은 뭐냐면요. 공자가 이미 만들어져 있던 것을 집대성해가지고 자기 제자가 3,000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똑똑한 놈들이 72명이 있어요. 72회입니다. 그게 전국의 향교에 다 배향이 돼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책에 보면 제가 동의 못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자가 유교를 갖다가 처음 사람들한테 퍼뜨렸는데 그걸 이은 사람이 안해다. 안해는요. 공자의 제자인데 수제자였는데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맥을 이었다는 것은 당치 않습니다. 공자가 그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가엾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봉계를 한 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 제자 중에서 아주 둔한 예컨대 우리나라에 최고의 원고를 많이 썼던 사람이 누구죠? 누구예요? 목민심서, 흐문심서, 다산정약용입니다. 다산정약용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압니까, 여러분들? 고사성어에 보면요, 공자가 나중에 고국인 노나라로 돌아와서 노나라에 들어와서 뭘 했습니까? 주에게 심취를 했어요. 주에게 심취했을 때 얼마나 그 책을 봤으면은 뭐죠? 가족군이 3번이나 떨어졌다 하는 게 뭡니까? 뭐예요? 위편삼절이에요. 그런데 다산은요, 과골삼천이라는 사자성을 남겼습니다. 과골. 뚫을 천자죠. 복숭아 뼈가짜예요. 복숭아 뼈다구가 3번이나 뚫 패버렸다. 양반 자세를 해가 얼마 있었으면요, 이게 이물어가 뚫 패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책 들고 이래 보다가 알았다고 이래 생각 안 하면 또 듣다 보고 손때 묶고 뭐 하다 보면 이게 너덜너덜 해가 널졌는 거 하고 이래가 끊겠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3번 끈다리가 끊겠는 거 하고 복숭아 뼈가 3번 뚫 패부는 거 하고 이거는요 3발의 피입니다. 이거 갖다 댈 수가 없어요. 다산정약용이 이런 사나이고 공자는 이런 사나이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위대한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봐요. 다산정약용이라는 사람은 자꾸 말이 옆으로 새부는데 그래도 가봅시다. 왜 그러면 뭐 이래 하다 보면 사람이요 지식에 치중하다 보면 상식이 없어지고요. 상식에 치중하다 보면 사람이 천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 가다 보면 되는 대로 가는 게 대빠입니다. 근데 이 다산이요 정조한테 억수로 잘 빗어요. 요새로 얘기하면은 청와대 수석 비서가 됐어요. 그런데 정조가 규장각신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세종은 집현전 학사들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이 안동건 씨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안동건 씨가 우리나라에서 사시라는 게 있어요. 4가지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 1700 몇 년이라 뭐 있어요. 그 성하보 그때 성하보 만들었는데 이거보다 90년 뒤에 문화유씨가 족보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문형 이 문형이라는 것은요 나라의 문서 닦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전부 이 사람이 기한해가지고 임금한테 결제해가지고 싹 다 해버려요. 이걸 가장 오래 한 사람이 저쪽에 경남 밀양 출신 병계량입니다. 30년을 했어요.
양촌 건근이 안동건시 16세인데 건행을 1세로 보면 16세인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대제학을 한 거예요. 문형을 한 겁니다. 안동건시가 참고로 얘기하면 대제학을 3분이 하셨어요. 3분이. 그리고 기로서에 처음 들어갔어요. 14세 건중하, 15세 건희. 이래가 2분이 기로서에 처음 들어요. 근데 기로서에는요, 정입품 벼슬을 지내고 70세 이상 이래야 돼요. 그때까지 살 수가 없어, 사람이요. 여러분들, 영조 임금 때에 평균 수명이요, 남녀 합쳐서 35세입니다. 요새 억수로 뭐 과학 발달해가지고 뭐 우리 집에 누군 90이고 뭐 사람이요, 지금요, 딱 8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남자, 여자 합쳐가지고 31%밖에 안 돼요. 10명 중에 3명입니다. 80세가. 그러니까 현미가 85세 죽었다 그러고 오지게도 살았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거 하는데 70세까지 살아요. 조선시대 임금 중에서요, 기로서에 들어간 분은 3분밖에 없어요. 아들한테 배신당했던 태조가 찔기게도 살았어요. 그거 보면. 너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그냥 화병에 가뿐다고. 홍국영이는 정조한테 팽대했겠네. 바로 맛이 가버렸잖아요. 근데 태조는요, 그래도 의등동 아들한테 복수를 좀 하기 위해 가지고 함흥차사라는 사자성어까지 만들어가지고 뭐 그랬잖아요. 박순하고 그런 관계가 있었고 뭐 그래 저래 됐는데 태조하고 숙종이 조선시대 27명 임금 중에서 제일 변덕스러워요. 돈 많으라 그 민씨 내쫓아보고 장희비 데리고 사다가 또 시원찮게 내쫓아보고 무수리하고 뭐 이래가지고 히더 끄다가 다시 쫓아냈던 마누라 되돌리고 보면요 뭐 탕평책이다 그러면서 해가지고요 남인 썼다가 확 쳐보고 노론 다 써보고 또 안 되겠긴 또 남인 쫓아내보고 노론 써보고 최고 변덕스러운 사람이 또 찔기게 살아요. 46년간 임금합니다. 영조는 또 여자 많이 밝혔죠. 그죠? 68세 때 16살, 뭐 어디다 놓고 뭐. 우리끼리 하는 말 순도 농놈이지. 뭐. 그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리고 영조하고 3분밖에 없어요. 기로소에 들어간 임금이요. 그러니까 기로소에 처음 들어갔다 했기에 안동건시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호당에 처음 들어갔어요. 권채라는 분인데 이 호당은 뭐냐면은 벼슬을 하는데 니는 벼슬을 하지 말고 일체 업무는 맡지 말고 공부만 해라. 이거 해가지고 니는 이 조선의 싱크탱크다. 이래가지고 공부만 하도록 보냈어요. 이걸 독서당이다. 그런데 역사책에는 호당으로 나오기 때문에 독서당을 호당이다. 그런데 안동건 씨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은. 그래서 뭐 안동건 씨가 국회의원 하고 시장도 저끼리 다 출마하고 또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뭐 건시 파에다 근데 딴성 씨가 그럼 저것도 하면 되잖아요. 뭐 하잖아요. 그거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래 봤을 때는 똑똑한 거예요. 똑똑한 거. 똑똑하기 때문에 맹 뭐주 있겠네 하지 안 뭐지면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삐딱해 갔는데 이 정약용이요. 그 수석 비서관으로 있을 때에 정조가 뭘 시켰어요. 근데 까딱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정조가 열 확 받아가지고 야 임마 니 차 그래가지고 나는 그 솔직하게 있잖아요. 김정일이나 뭐 그 아들 그 뭐 있겨 뭐 김정일이 아들 이름 뭐 있겨 요새 김정의 야 아들만 사람 막 계급을요 5계급 10계급 막 까마사가지고 보내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조도 이걸 종육품으로 촌동네 역장으로 보내버려요. 예? 금정찰방으로 보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열받아가 보내고 있겠네. 겁먹어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옷도 못 갈아입고 쪽바로 임지로 가버렸어요. 임지로 가있겠네. 지가 저게 없는 거야. 책을 봐야 되는데 볼 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총구석에 선비도 없고 이렇게 돌아다니게 보이겠네. 되게 전서 반쯤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은 어디서 썼냐면 전부 화장실 휴지로 썼던 모양이라. 그게 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수거를 해가지고 읽으면 한나절이면 싹 다 끝나 있겠네. 아껴가지고 하루에 한 편씩 아직에 일러가지고 딱 그거 보고 그걸 갖다가 보고는 자기 감회를 거기에 기록을 하는 거야. 그걸 31편을 딱 썼을 때 정조가 올라왔나? 그래가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왜 다산이 위대하냐 하면요. 요새 뭐 쪼매하다. 마누라하고 쪼매 싸우다 하면 열받아가지고 에이 죽는다. 뭐 그거 뭐 니 혼자 잘해봐라고 막 열받아 나가 술 먹고 이러는데 이게 출세가도를 하다가 이게 끈다리가 떨어져가지고 멀리 유배 그치 그래 갔는데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거예요. 숲을 석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유박해 때 천주교 잘못 믿어가지고 강진에 18년 동안 유배를 가잖아요. 1800년에. 그가 18년 동안 있으면 뭐예요? 아전 출신 아들인 황상을 갖다가 그 진짜 그 밑분화를 갖다가 자기 수제자로 만들어서 전라남도의 최고의 선비로 만들잖아요. 거기에서 그 사람이 500여 권의 책을 씁니다. 그래 쓰면서 나중에는 막 궁디도 헐어보고 여 빼다구도 나가고 이래 보니까 이 사람이 저걸 해요. 자기가 못하니까 은근주춤하게 해가지고 내 부른 대로 써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요. 글씨가 다른 게 많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몸이 괴로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산이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다산은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안 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거중기 그런 거 누가 만들어? 그 사람은 그만 우리나라 공법학자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경세유표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행정학가예요. 안 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이 마가해통 만들었어요. 의학자입니다. 핸들링 안 한 부분이 없어요. 싹 다 했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던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공자의 제자 중에 아내란 사람이 일찍 죽어버렸는데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좀 미련한 사람이 정삼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공자가 아내가 죽는 걸 보고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고 고기 맛을 잊어보고 땅을 치면서 우는 걸 보고 나도 선생님한테 저래 사랑받는 제자가 돼야지 이래가지고 막 혀가 빠지도록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학을 집필하게 되는 거예요. 대학. 그리고 그 뒤를 이었는 게 바로 공자의 손자인 자사입니다. 자사가 중용을 갖다가 만들게 돼요. 그리고 춘추시대가 끝나고 전국시대가 됐을 때 한 100년 뒤의 사람이죠. 맹자. 맹자는요. 맹자의 엄마가 위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나는 훨씬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대한 엄마가 없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신사임당 그랬는데 신사임당 위대한 부분이 뭡니까? 그림 잘 그리고 시 잘 썼는데 그게 뭔 위대한 그 엄마입니까? 엄마는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삐딱한 길로 가면 탁탁 발카가 오케이 딱 나가도록 그런 거지 뭐. 지 그림 잘 그리면 그 아티스트지 그 무슨 그렇잖아요. 그런데 맹자의 어머니는요. 맹모 삼천지교. 아 때문에 있잖니까 세 번이나 이사 갔는 거. 그러다가 단기지교. 배틀을 끊어버렸어요. 야가 공부를 하는데 천재였어요. 세 번째 딱 이사 갔는 데가 서당 있는데 턱 갖다 놔놓으니까 당구 풍월이야. 서당계 3년이면은 풍월 얻는다 그디만은. 야가 그래 하이께네. 야는 천재다 보내라 그래. 보내놔니까 계속 토업이라. 그어서 그다 요놈이 저 엄마가 보고 싶어가 무단조 호텔라고 집에 쫓아왔어요. 우리나라 그 저거 뭡니까? 떡국 써는 사람 한석보이죠? 네. 그거하고 똑같은 게라. 그래 야가 터고 있겠네. 야야 지금 네 학교에 있어야 될 시간 아니라 이러겠네. 엄마가 보고 싶어 왔다면서 치마폭에 폭 안 깨겠네. 떠밀어 봅니다. 모집니다. 딱 떠밀어 보고 갑자기 가위를 가져와가지고 배틀에 있던 다 작았던 배를 갖다가 끊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도
아가 쪼매가 그렇지 다 알아요. 그거 하려고 하면 한 20번 이상 소위 가야 되는데 엄마 미쳤나 왜 이러는데 이렇게 네가 중간에 도망 나오는 게나 내가 이거 하다가 자른 게나 다를 게 뭐 있노. 산교육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무단조퇴를 안 합니다. 산교육이 중요해요. 증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대학을 썼던 증자도요. 증자가 시장 간다 했겠네. 막 따라올라고 있겠네. 그냥 갔다 올게 이러겠네. 야야 아버지 자 갔다 오면 내가 돼지 잡아줄게. 이러면서 달개가 집에 데리고 가버렸어요. 자 갔다 와가지고 증자가 하나뿐인 돼지를 갖다가 잡으려 했겠네. 마누라가 미쳤나 왜 이러는데 이래. 니 아까 저거 했는데 알을 속이면 안 된다면서 참말로 돼지를 잡아가 먹여보는 거예요. 그게 뭐로 그러면요. 산교육이 은행일치가 되는 거예요. 은행일치. 그렇게 시대가 또 흘러가요. 그러다가 진나라의 황제가 천하를 통일을 해요. 천하를 통일하고 나니까 보이는 게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려면 오래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무당들, 그게 선남 선녀입니다. 남자 무당을 뭐라 그러니까? 뭐 있더라면 남자 무당을 백뭐라 그러는 거 있지 않을까? 그 여자 무당하고 500명씩 이래 해가지고 사기를 당해버려, 그 아들한테요. 불로초 해가지고 천금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는 아들이 행방불명되고요. 열 확 받아있게 의노 이러니까 조고가 그거 머리 든 놈들이 저거 하기 때문에 천하의 서책을 다 불태워보면 앞으로 그런 놈 없습니다. 거행하라 그래가지고 천하에 있는 책을 다 모아가지고 불사질러 봅니다. 그게 바로 분서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아들이 안 잡혔고 계속 상소가 올라오고 하기 귀찮거든요. 그 다음 해 이거 어야 되노 있겠네. 본보기로 요놈들 선비들 붙잡아가지고 생매장에 죽여보면은 절대로 안 꼬대깁니다. 그래 하라 이러겠네. 그만 땅을 파가지고 460명 붙잡아가 죽여가지고 구대에 이어놔놓고 묻어봅니다. 그게 바로 분서갱유예요. 그 분서할 때에 공자의 종가에서 천하의 서책이 없어지면은 도가 서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공자의 종손이 저 집 벽에다가 있는 책을 다 엮고 미장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고 마누라인데 이야기를 안 해요. 비밀이 셀까봐.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미장했던 벽이 저절로 허물어졌을 때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과두 문자, 올챙이 가짜, 올챙이 두자 해가 올챙이처럼 요래요래 전서체예요. 요래요래. 그래가 이게 약속의 책이다. 이래서 그때부터 전서체는요. 여러분들 인감도장 글씨는 전부 전서체예요. 이 약속의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감도장의 서체는 전부 전서체입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전서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인감도장 같은 거. 그게 전서체입니다. 그래서 그때 불 다 태울 때요. 의서, 농서, 점술서는 빼고 다 태웠어요. 의서는 있어야 사람이 아프면 지도 아플 체험이 있기는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닐게요. 먹고 살아야 될 농서는 있어야 돼요. 답답할 게 점은 쳐야 되거든요. 그 세 가지 부류의 책은 빼고 전부 불태워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서경입니다. 그 이후부터 유학이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뭡니까? 외래에서 들어온 종교, 불교. 그리고 백가쟁명의 시대가 돼버려요. 니도 내도 내가 대빠이다고 사이비 종교같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한나라가 들어서고 나있겠네. 유방이 만들고 나있겠네. 정통서 있어야 되잖아요. 전두환이 맨처럼 정의구현 사회 그거 경찰서 앞에 막 갖다 붙여놨잖아요. 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를 다시 하자 하였겠네. 지대로 아는 놈이 없어요.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는 거예요. 자구 해석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훈고학이다 이래요. 그러다가 송태조가 이거 이래가 안 된다 그래서 틀을 바꿔요. 뭐든지 하는 놈들한테 유학을 하면은 인센티브 준다. 논문 써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건씩 막 줘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하던 놈들이 전부 벌떼같이 유교로 달겨드는 거야. 도의 돼 있겠네. 그러고는 공자를 갖다 사당을 만들어가 임금으로 갖다 봉해버려요. 그래서
공자의 시대가 다시 도래합니다. 태종, 진종 때까지 그래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뭡니까? 애련설, 주렴계가 정호정의를 갖다가 키워요. 정호정의의 아버지가 주렴계 친구였어. 야, 우리 보이겠네. 내가 봐도 우리 아한테 감당이 안 된다. 천재다. 네가 좀 해라. 데리고 와가지고 가르쳐요. 딱 가르치겠네. 정호가 천리를 갖다가 만든 거야. 논문을 딱 쓰는 거야. 천리로. 이 천리를 갖다가 하는 거야. 그 동생 정의는 여기에다가 인성을 갖다 딱 하는 거예요. 이때 역사 속에서 인성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인성이 뭡니까? 영어로. 내 개인 컴퓨터를 뭐라 그러죠? PC, 퍼스널 컴퓨터라고 그러죠. 퍼스널리티입니다. 개성이에요. 인성이 개성이에요. 개개인의 성품입니다. 그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압니까? 부모한테 물려받은 DNA도요. 좀에만 있지 않을까? 습관이 돼버리면 내가 언제 우리 아버지 닮았노고 싹 바뀌어져 버려요. 그게. 습속이성입니다. 습속이성. 사람이 그만큼 간사해요. 여러분들 뭐 살 좀 빼보려고 다이어트 한다면서 밥 좀 적게 먹어보고 그랬죠. 제일 처음 배가 고파면 한장 한이더. 그런데 한 4끼쯤 지나면 하면 딱 질이 드는 거야.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압니까? 그러니까 자리 보고 다리 뻗게 돼 있고요. 다 닥치면 다 하게 돼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성과 리를 해서 성리학이다 그런 거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훈과학 이제 뭔지 알죠? 훈과학은 자구에만 매달려가지고 큰 틀을 못 보고 숲은 못 보고 나만 보는 걸 훈과학이라 그러고, 이 성리학이라는 것은 송나라 때에 정호 정의 형제가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성품을 갖다가 논문으로 써서 한 글자씩 따서 성리학이다 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송나라 말쯤 돼가 갈 때에 이 양념이시다 양념. 그러니까 이게요 그나버려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희가요 이 리에 관한 거와 나중에 장행거, 소강절 이 했는 기를 합쳐서 리와 기를 합쳐서 자기가 논문을 써버려요. 그래서 주 선생이 이걸 학문을 갖다가 집대성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주자학이 되는 거예요. 이 주자학이라는 것은 주희의 주자와 자는 선생입니다. 주 선생의 학문이다 해서 주자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학이 되면 머리가 아파요. 왜? 사단이 나와요. 사단. 예? 그리고 기가 나와요. 장행거와 소강절의 기. 칠정입니다. 희노, 애락, 애오욕. 그러니까 아직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리론자다. 주리론자 그러면 체면만 차리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굶어 죽어보면 되는 거고. 근데 또 주기론자는 그러면 상가에 가가지고 직구대 해가 지 돈 따면 기분 째진다고 거기서 춤춰보고 술 먹어보고 지 김대로 해보니 그게 주기론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자기 기분대로 그래 놓는 것은 주기론자고, 아이고 그래도 해놓고 체면 차리다가 굶어 죽는 사람은 주리론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리기 이런 론, 리와 기가 같다 해서 이런 론, 리와 기가 다르다 해서 리기 이원론. 그런 거 들어봤죠? 근데 들으면 별로 뭐 어려운 것 아닌데 알고 접도 하고 막 환자고 하겠네. 아이고 골치 아프다 이래 보이겠네. 뭐 말인 동도 몰래. 근데 아무것도 아니래요. 성질 내부만 그거는 기고 참아부만 리라. 그런 걸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지가 알고 싶잖아 있겠네. 귀찮아 있겠네. 그 여자들 죄송합니다. 그거 안 할게 그거는. 잘못하면 큰일 나지 요새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유학이었어요. 그 유학은 이제 요즘 하시다 그죠? 더 길게 해봐야 별 재미없고 좀 마스크 이래 수 있게는 뭐 하품을 하는지 뭐 언제 알 수가 있나.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갔던 제일 처음에 갔던 데가 소산이었어요. 소산. 그 선자 평자가 경주김이었는데 안동을 시급으로 받아서 안동김이 돼요. 근데 소산으로 입향하게 되는 건 왜 그러고만 이분의 8세 손 안동김 씨 8세 이름이 득자 우자입니다. 이 사람이 풍산유 씨 그 하회 입향조가 유종회인데 전서공 유종회인데 유종회의 숙부 유계의 사이가 되어버려요. 그래 원래는 우렁골 살았어요. 우렁골 상리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처가 가까운 곳으로 찾아간 게 가일 가까운 곳이 소사이잖아. 그죠? 우렁골보다. 그래 글로 옮기게 돼요. 글로 옮긴 게 요 사람 아랫대 후세인 혁자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아랫대가 10세인데 3근이에요. 이 사람이 안동김 씨 손 한번 들어보소. 손 들어보소. 안동김 씨가 좀 쪽팔리는 모양이죠. 야, 안동김 씨 어을 수가 없어. 좋은 일도 넘어가니다. 그래서 이 3근이요. 안동김 씨 최초로 사마시에 합격한 겁니다. 사마시 생원진사시에. 이러면은 그걸 나라에서 저걸 줘요. 증서를 주는데 하얀 종이에 줘요. 하얀 종이에 주기 때문에 백패라 그래요. 그런데 문과에 급제를 하면 대과에 급제를 하면 빨간 종이에 써가줘요. 그래서 그건 홍패라 그래요. 그래서 홍패 몇 자이라 그러면 그거는 문과 급제자가 몇 명이다. 대과 급제자가 몇 명이다. 백패 몇 자이다 그러면 이건 진사 생원 몇 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동김 씨 최초로 사마실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이 사람이 아들 둘을 뒀어요. 개자 건자와 개자 행자를 줬어요. 묵계서원 만휴정 보백당입니다. 이분이 안동김 씨 최초로 홍패를 받아버려요. 문과 급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안동김 씨가 60년 세도 정치할 수 있도록 한 게 이분이에요. 이분 아랫대가 영자 숫자인데 영자 숫자가 아들 서희를 뒀어요. 영가 번가 순을 뒀는데 영가 번이 문과 급제를 해버려요. 둘째 번이 서울 장동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개자 건자에 현손 4대 손이 여러분들 잘 아는 1636년 병자호란 때의 척하파의 거두였던 선원 김상용과 그의 동생 청은 김상은이 바로 개자 건자의 현손이에요. 그리고 그 청금의 손자가 서 있었는데 그 서이다가 아니다. 첫째는 판서를 하고 둘째, 셋째는 정승을 했는데 셋째가 영의정을 해요. 김수왕입니다. 김수왕의 아들들이 여러분들 우리 조선문학 통사 공부를 하려면 육창을 모르면 안 돼요. 창자 돌리면 6명요. 창집, 창흡 뭐 들어봤지 그죠? 바로 육창입니다. 바로 그 마지가 영의정을 해요. 그래서 부자 영의정이 되는 겁니다. 부자 영의정. 그리고 김창흡의 손자가 순조의 사돈이 되는 김조순이에요. 김조순은요, 원래 이름이요, 낙수이랬어요. 이게 뭡니까? 물이름 낙자예요. 이건 순할 순자입니다. 김낙수이랬는데 정조가 또 적어 보이겠네. 뭐 사람이 대단한 거야. 그래서 정조가 야, 네 이름 내가 고쳐야 된다. 너는 한 가문의 조상이 될 만하다. 이래가 조상조자를 붙여가지고 조순을 고쳐줬어요. 낙수이랬는데. 그리고 이 단풍나무 풍자 언덕꽃자가 풍고라는 호까지 줘버렸어요. 그러다가 정조가 49살에 각제 죽어버려요. 사람이 멀쩡했는데 일주일 만에 그 독살이에요. 그거는
일주일 만에 죽었는데 검침을 하는데 피부 색깔이 새카맣다 그랬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세 조졌다. 이제 이래 됐죠. 그랬었는데 어떻게 또 운 좋게 뭐 저걸 해가지고 딸내미가 정조의 아들인 순조의 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리 3대에 거쳐서 왕비가 나와요. 그래서 안동김 씨는 왕비서의 부마 둘입니다. 순조의 1부마, 2부마가 안동김 씨입니다. 관찰사 46명. 육조의 판서가 51명. 대제학이 7명. 그 시호받은 사람이 그 6명. 그 다음에 정승이 15명인데 영의정 8비, 좌의정 너의, 그 저거 서의, 우의정 서의. 그러니까 근간자가 서말이다. 그리고 아까 안동김 씨가 안동근 씨가 대단하다. 안동김 씨도요. 그래 똑똑하지 못하면 60년 동안 절대 못 해먹어요. 요새 우리 백성들이 이쿨 어리한데도 5년 만에 탁탁 다 바꿔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60년 동안 뭐 해먹을 수 있으면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소산이 그렇게 위대한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소산은 막 요즘 고래 가시다. 그래가지고 저쪽 묵게는 요 동생에 있게는 요거는 큰 집이고 요건 작은 집이고 그거는 안팎에서도 하죠. 아니까 뭐니까. 주로 모른다고 뭐 각자 버버리 대보고 뭐 술 한잔 먹으면 감을 더 질러보고 하여튼 그 리더. 그리고 이제 가일 이야기를 해보면 가일은요. 행자 쓰시는 분이 원래 경주김이었는데 안동을 또 시급으로 받아가지고 안동권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나라에 권세권자를 쓰는 성씨는 두 성씨가 있어요. 어디죠? 예천권씨입니다. 고려 충무관 때 흔섬이란 사람이 있어요. 흔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충무광의 휘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이름을 높여서 휘라 그래요. 근데 대학 교수까지 했다는 놈들이 그 뉴스에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살아있는 저 아버지 그 놀핀이라고 아버지 희가 어떻고 멀쩡하게 사는 놈 죽여본다. 정신 나간 놈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모르면 그냥 모으면 되는데 내가 대학 교수님 몰래도 아는 척 하다 보면요. 멀쩡한 아버지도 죽여보고 그래요. 사람 솔직히 해야 돼. 솔직히 해야 돼. 그래서 이 충무광에 이걸 피하려고 하니까 이 섬의 엄마가 안동권 씨였어요. 그래서 엄마의 성을 받아서 그냥 권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천권 씨하고 안동권 씨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 요새 치면 뭐 엄마나 아버지나 뭐 다 똑같아 반반석이 있게 뭐 그래 생각해도 되는데 어쨌든 알아서 그건 그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행자 쓰시는데 17세 가일이 진짜 여러분들 대단한 이대 한번 보세요. 17세대는 심자 쓰시는 분이 강릉 판관을 했어요. 강릉 판관을 하신 분 아랫대가 항자 쓰시는 분인데 이분도 문과급제에서 영천군수를 했어요. 그 영천이 어디냐면 요즘에 영주입니다. 그때는 그걸 영천이라 그랬어요. 영주 군수를 했는데 이분이 가일 입향조입니다. 18세입니다. 그리고 이분 아랫대가 두 분이 있었어요. 이자와 건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문과 장원급제를 합니다. 이분 아랫대가 20세인데 누구냐 하면은 갑자사에 연루돼 가지고 갔다가 두드러 맞아 죽어요. 이분이요. 이분이 바로 선원강당의 주인 화산건주입니다. 그 연산군의 엄에 폐비윤씨 사약 저거 할 때 사약 들고 갔다가 결단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4대 사는 뭐에 꼽죠? 갑자사 1498년. 예? 무어사 1498년, 갑자사
1504년, 김효사 1519년, 을사사 1545년 이러잖아요. 이제는 이 갑자사하고 김효사에 걸려 가지고 완전히 저거 돼 버립니다. 집구석이 결단이 나 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이 화산주는 문과의 아원급제요. 2등 합니다. 자기 숙부는 1등 했는데 그게는 굉장히 머리가 좋다. 그리고 이분이 아들 너희를 뒀어요. 질자 쓰시는 분, 전자 쓰시는 분, 석자 쓰시는 분, 괜자 쓰시는 분, 이런 너희가 있었는데 이분이 퇴계의 장인이 돼요. 이 동생이 문과에 급제를 했는데 김효사에 연루가 돼가지고 기양 갔다가 그 이태 뒤에 신사무옥에 걸려가지고 장살당해요. 권장 맞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부인이 고성이신데 임천각서 시집을 왔는데 신라에 그래 되고 노비로 붙들려 간다 했겠네. 다락에 올라가 치마를 덮어쓰고 뛰내려가지고 자살해버려요. 그랬겠네. 요 딸내미는 보였겠네. 할배도 유배가 가지고 두드러 맞아 죽고 숙부도 그렇고 숙모는 뛰내려 죽어보고 이래 보였겠네.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래서 예안에 기양가 있던 이 연자제에 연루가 돼가 예안에 기양가 있던 질자 쓰시는 분이 퇴계한테 우리 아가 의리한데 자네 하면 맡아줄 사람이 없다. 네가 뭐 처치도 아니고 재치로 가는 거 있겠네. 응간하면 이래가지고 받아준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이분이 허연 도포를 저거 하는데 제사 지내러 가는데 도포를 소매 넓은 거 입어야 되잖아요. 구멍이 났는데 그 기우라고 있겠네. 그때 빨간 내복이 있었는 뭐 이래요. 그 빨간 걸로 기 아주 있겠네. 안동 촌놈들이 그래요. 아마 그때 안동은 촌놈이랬는 뭐. 그래 가 있겠네. 야 서울은 그 허연데 빨간 거 끼우는 게 왜 뭐했다 이렇게 하고 따라했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뭐 그때 안 살아봐가 내가 뭐 알 수가 있나. 하여간 뭐 그랬다 그래요. 뭐 어쨌든 이 집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여는 1, 2, 3번은 아들이 없었어요. 이 굉자의 아랫대가 의남이고 의남의 아랫대가 저겁니다. 호연이고 호연의 아랫대가 경행인데 경행이 24세입니다. 화산주가 20세 있겠네. 그 현손되니까 24세입니다. 그때에 도저히 못 빼겨가지고 진주강 씨가 처가를 했는데 어디로 가는가? 영순 쪽으로 용궁요. 그쪽으로 이거를 해요. 그 진주강 씨 가가지고 보이게 처가라고 제일 처음 양반이라고 받아들여줬는데 가보이게 양승만 축내고 뭐 진안에나 뭐 별로 뭐 배울 것도 없고 똑같거든요. 그 있겠네. 괄세를 하는 거야. 괄세를 하겠네. 이 사람이 연로 확 받아가 우리 집에서는 앞으로 과거 시험 공부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거가 딱 보이겠네. 열 확 받게 니가 그거 공부해라. 이래 돼 가지고 아랫대가 박자 쓰시는 분인데 과거 시험 공부 좀 하더만은 합격되어 버렸는 거야. 근데 그놈의 동네는요. 동네 생기고 이때까지 한 명도 안 됐는데 그 좀에 갈세해 보이겠네. 그 아랫대가 문과급제해 보이겠네.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하회 충효당 서해집에서 서랑으로 사이로 데려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징자 쓰시는 분이 호를 전곡인데 거기 가면 전곡할배인데 그분이 다시 3대 만에 가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일에 올 때 다 못 와요. 그냥 일괄적으로 전부 앞으로 가 그랬다가 뒤로 돌아가 이래 안 되잖아요. 그거 아마 이래 살고 저래 살고 뭐 살림이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안주까지도 못 돌아온 가일건시들이 그 영순 있잖아요. 그게 혼방관계가 이상해요. 안동에서 다른 데는 다 혼방관계가 일정한데 가일에는 개성고씨, 영순태씨, 부림홍씨, 안동하고 전혀 상관없는 성씨들하고 세일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3대 60년을 처향에 가가 진주광씨들 사는 데 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래가지고 안 먹고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과일이 뭡니까? 팔부잣집. 그리고 해만 뜨면은 동네가 아름답다. 왜? 앞에 풍천 뜰에 옛날에 풍산 풍천 그 전바위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너르이겨. 그게 이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과일이 저거 했는데 나라가 희왕해져가지고 그 일본 놈들한테 나라 뺏겨보고 이러있겠네.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다 똑같아. 이래가지고 공산당으로 빠져보고 이래가지고 과일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합니까? 안동에 모수꾸바. 그거는 자익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27세인 병곡의 아랫대가 아드님 3분 두르셨는데 첫째가 제곡입니다. 호를. 둘째가 소곡이고 셋째가 수곡이에요. 그래서 수곡 고택근 건 들어봤죠?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는 어이든동 잘 살아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할배들이요. 눈 오는 밤에도 여자들이요. 옷감을 짜는지 안 짜는지요. 눈이 허리까지 차는데도요. 그래가 여자들이 그거 뭐 해가지고 오늘은 안 오지 그거 앉아가지고 하루 저거 해가지고 방구 먹고 하다가 과학제 밖에서 그래가 깜짝 놀래가 그 다음부터는 뭔 일이 있어도 일했지 그 뭐 한눈 팔고 이래 안 된 게 그래서 가일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일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가일은요 조선에서 한 동네에 금부도사가 말을 3번 맺는 데는 안동이 유일한데 그 두 집이 다 안도이래요. 하나는 의성김씨 내안마을이고 하나는 가일마을. 가일마을에 아까 얘기했죠. 갑자사하 때 금부도사가 건주를 붙잡아 갔잖니까. 그 다음에 1519년 김효사하 때 그 와가지고 전자 쓰시는 분 붙들어 갔죠. 그리고 영조 때 무신년에 일어났다 그래요. 무신난이라고. 2인자의 난요. 그때 병곡 27세 병곡 건구 선생을 붙잡아 가서 영조가 친국을 했었어요. 그래서 금부도사가 한 마을에 말을 3번 매게 된 동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 뭐 어디 뭐 희왕하게 사기치고 뭐 살인하고 강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사하의 연루가 되고 또 정치의 연루가 돼서 갔기 때문에 새로 신원이 되고 가일이 다시 조명받게 되는 그런 까닭입니다. 그리고 병산선 갔던 거 이런 부분들은 뭐 더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병산선은 제가 저거 할 때 풍산김씨 그 학호 김봉조 선생이 그 풍산에 있던 풍악서당을 갖다가 그쪽으로 건네주고 했던 걸 제가 옛날에 글로 그 저거 해서 그 신문에 연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안동의 인물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원래 또 발행을 하면 내년에 여러분들한테 한 권씩 드릴 테니까요. 그걸 기대를 하시고 그 지금 요즘 하고요.